안녕하세요.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주민입니다. 올해 증시는 바야흐로 반도체 시대가 온 듯합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반도체 관련 ETF 신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신한자산운용 천기훈 팀장님 모시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최근 ETF 시장에서의 반도체 투자 관련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여의도 증권가도 그렇고 올해 2024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뽑는 분야 중에 하나가 AI나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국내 ETF 시장도 그건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2023년도 국내 ETF 시장의 좀 주요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관련 ETF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상승분하고 맞물려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한 3조 가까운 규모가 증가를 했고요. 24년 연초 이후에도 3천억 이상의 자금이 몰리는 등 반도체 ETF에 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반도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ETF들의 규모를 보게 되니까 5조 가까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단일 섹터 또는 단일 산업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품 수도 지금 보게 되면 한 30개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되게 특징적인 점은 절반 이상이 한 2023년 이후에 상장된 상품이다. 새로운 신규 상품들이 최근에 반도체 투자에 대한 또 반도체 ETF에 대한 관심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상품을 보게 되면 특징들이 예전에는 그냥 반도체 ETF, 국내냐 해외냐 이런 식의 브로드한 투자를 주로 했다라고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제품의 세분화라고 하죠.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소부장이라든지 생산기업이라든지 밸류체인에 대한 세분화, 최근에는 또 반도체 공정 안에서의 또 세분화, 전력과 투자 방향성 자체도 굉장히 디테일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 반도체 소부장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반도체 투자 수단을 제공했었는데요. 이 상품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도체 소부장 ETF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처음 상장을 했는데요. 소부장이라는 이제 반도체 산업 내의 밸류체인 내에서 차별화된 투자 전략으로 투자자분들께 투자 수단을 좀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상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약 한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흔히 말해서 이제 투자 주체라고 하죠. 개인, 연금, 기관 투자자, 은행 고객들까지 3천억 원이라는 그 자금 안에 다양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로 굉장히 밸런스 있게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반도체 소부장 ETF라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자체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잘 반영한다라는 측면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생산 기업을 제외를 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소부장 20종목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소부장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이면서 ETF라는 투자 수단을 통해서 소부장이라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잘 반영하는 AI라는 시대적 변화와 반도체 업황을 잘 맞물려서 반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얻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소부장 기업을 개인이 직접 선별했을 경우에 어떤 기업이 좋은지에 대한 선별 능력이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데에다가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 ETF를 투자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서울 반도체 소부장 후속으로 반도체 투자의 디테일을 더한 상품 2종이 곧 이제 출시돼서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던데요. 출시하게 된 배경하고 특징은 좀 어떤가요? 최근에 반도체 산업을 보게 되면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좀 디테일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큰 저희의 배경이었고요. 반도체 밸류체인이라든지 그 안에서 공정의 세분화를 통해서 좀 더 투자자분들이 디테일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 좀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저희가 반도체 전공정이라는 상품과 반도체 후공정이라는 상품 두 개를 2024년 2월 14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종목 자체는 주가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이 반도체 사이클과 굉장히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그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설비 투자, 그러한 부분들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연동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 캐펙스 핵심 키워드
키워드가 뭐냐? 저는 전환 투자라고 말씀을 전환 드리고 투자요? 싶어요. 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좋을 거라고 해서 브로드하게 모든 분야의 투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이라든지 HBM이라든지 특정 분야에 투자가 몰릴 거다. 종목의 선별이 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는 거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투자자들이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I라는 시대적인 변화, 반도체 업황이 지난 2, 3년간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순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잘 맞물려지면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상품별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죠. 맞아요. 전공정이라고 하면 웨이퍼를 완성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했을 때 수혜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로 모아놓은 상품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초부터 이제 생산 기업들이 대규모 유례없는 감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상대적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디램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가동률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미세화 공정 관련해서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가 메모리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EUV 밸류체인 전반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내 소재 장비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예시가 결국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파크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반도체가 3년에서 5년의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호황기와 한 1, 2년, 2, 3년의 불황기를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고 봤을 때 지난 2년간의 바닥을 다지고 이제 업황이 리바운드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뭐냐, 기업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 전공정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완성된 웨이퍼를 패키징해서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이제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을 하는 AI 핵심 기업으로만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로부터 시작이 된 AI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많은 연산과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HBM의 중요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았었는데 2024년도에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3사들이 HBM 시장 선점을 위해서 투자 경쟁을 하게 될 거고, 올해에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140% 이상 이제 HBM 시장 규모가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약 한 13조 원 규모까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유효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AI 시대,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후공정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솔 반도체 전공정, 그다음에 솔 반도체 후공정, 이 구성 종목이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 상품은 사실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이라는 전략의 디테일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게 어떤 구성 종목을 가지고 있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전공정도 그렇고 반도체 후공정도 그렇고 키워드 산출 방식으로 일단 20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최종 10종목 압축 포트폴리오로 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반도체 전공정 관련 이제 주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HPSP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실제 이제 요게 7나노미터 이상 공정에서 이제 수율 개선을 할 때 활용되는 필수적인 장비 관련된 업체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이 이제 가장 핵심 종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공정 소재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소케미칼 한 16%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비 생산 업체인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유진테크 등과 같이 전공정의 핵심 기업들이 한 10종목으로 분산 투자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은 이러한 종목들로 인해서 반도체 사이클 반등에 대응하는 상품이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의 핵심 기업만 모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HBM 수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가 한 19% 이상 편입이 되어 있고요. 온디바이스 관련되어 있는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리노공업. 최근에 또 삼성전자에서 이제 갤럭시 S24를 발표를 하면서 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리노공업, HBM 레이저 커팅 장비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대덕전자 등 후공정 관련 기업들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투자, 또 반도체 소부장 투자, 반도체 후공정 관련 패키징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종목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 ETF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생산기업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업황을 잘 따라간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는 측면이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반도체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컨셉을 또 세분화해서 나눠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좀 더 매운맛으로 명확한 컨셉으로 투자하시는 그렇군요. 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에게 네네. 적합한 상품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제 소울 반도체 ETF 시리즈를 활용한 네. 투자 전략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후공정을 포함해서 네. 총 4가지 네. 반도체 관련 ETF들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첫 번째가 저희가 말씀드릴 게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라는 상품인데요. 반도체 ETF계의 약간 대표 지수와 같은 상품이다. 컨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메모리 반도체 대표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와 TSMC를 동시에 투자를 하는 반도체 산업 전반을 커버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일정 부분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또 메모리 산업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도체 산업 전반을 100으로 하고 봤을 때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비중이 3대 7이라고 보통 보게 되면 이러한 구성 종목의 비중도 좀 3대 7에 가까운 반도체 산업과 유사한 비중의 구성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ETF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생산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부장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반등, 거기에 AI 관련된 핵심 기업들을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좋아졌을 때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오늘 이제 저희가 곧 상장하게 될 반도체 업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반도체 전공정, AI 관련해서 핵심 기업으로 모아놓은 반도체 후공정, 이렇게 좀 시장을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저희가 총 4가지의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라든지 반도체 칩 분야에서는 상품이 좀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상반기 내에 저희가 또 새로운 상품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 있게 또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 틈 없이 네네. 계속 내놓. 이미 공장은 돌아가고 있고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ETF가 어떤 특색이 있는지가 그림이 싹 그려지네요. ETF를 활용해서 반도체 유망 상장 기업의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은 이번 이 상품이 좋은 투자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